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코인 시장이 트럼프 취임 직후 고점을 형성한 뒤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한번 거친 후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조정을 예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락을 예상하는 근거는 6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실망감. 둘째, 1월에도 지속될 연준의 매파적 기조. 셋째, 다시 불거질 채권 고금리 리스크. 넷째, 점차 말라가는 유동성 환경. 다섯째, 일본 리스크. 여섯째, 하락 베팅 증가로 인한 시장 압박. 위의 이유로 시장에 또 한 번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근거들을 포함해 현재 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복기해보면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악화와 채권금리 상승 압박을 근거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지지선을 깨고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업로드 직후 비트코인은 지지선을 깨면서 94K에서 89K까지 하락했고 알트코인 시가총액 역시 지지선 아래로 하락했으나 1월 14일과 15일 발표된 미국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고 트럼프 취임을 앞둔 기대감이 더해지며 비트코인은 105K까지 회복했고 알트코인은 직전 고점을 넘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다시 하락을 예상하는 첫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저는 현재 코인 시장의 상승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1일 새벽 2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트럼프는 최소 25개에서 최대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체에서는 트럼프가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도하며 각종 호재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가 취임식 자리에서 미국 우선 암호화폐 전략 비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를 비축 자산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가상자산을 정책 우선순위로 격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게리 갠슬러가 해임된 후에 새로운 SEC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기관의 암호화폐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되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취임 첫날 트럼프가 암호화폐 디뱅킹 문제와 은행 회계 정책인 SEB 121의 폐지를 다루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디뱅킹 문제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기업들의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SAB 121 회계 지침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입니다. 현재 시장은 트럼프가 취임 당일 또는 10일 이내에 이러한 지침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정권의 첫 정책 발표가 실제로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보기도 전에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막상 발표되었을 때 시장 기대감보다 정책 수준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실망 매물로 인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미국의 여러 주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금 법안을 추진 중인데 다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트럼프가 취임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취임 직후 상황을 가정해보면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금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트럼프가 계속 미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우호적 발언을 이어갈 경우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도 전에 경쟁 국가나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데 과연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비트코인을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취임 후에는 비트코인 관련 발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망감을 주어 일시적으로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취임 이후 조정을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근거, 연준은 1월에도 매파적일 것이다. 1월 14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와 1월 15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결과는 물가의 꾸준한 둔화세를 확인시켜주며 자산시장 전체에 강한 안도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3.3%에서 0.1% 하락하면서 깜짝 개선을 보여주었고, 특히 연준이 중요시하는 슈퍼코어 물가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질적으로 좋은 데이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결정에 중요시 보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1월 31일에 발표되는데, 지난 CPI 발표 이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PPI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물가에 대한 안도감이 커졌습니다. 한때 4.8%를 돌파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물가 발표 이후 급락하면서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했고, 이에 따라 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지나친 우려를 잠재우는 수준일 뿐, 연준이 12월에 보여준 매파적인 금리 행보를 바꿀 만큼의 결정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냉정히 보면 현재 시장의 근본적 흐름을 대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의 요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1월 16일에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치인 0.6%를 하회했지만 0.4%의 견조한 수치였으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수치들은 모두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데이터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1월에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연방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25년의 첫 금리 인하가 5월 내지 6월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을 상당 부분 무시하면서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그동안의 시장 움직임과 대조해보면 12월 중순 조정이 시작된 이유는 물가 상승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연준이 25년 금리 인하 전망을 매파적으로 수정하면서 고점에서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지나친 물가 공포가 완화되었을 뿐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바꿀 만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의 강력한 반등은 트럼프 취임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에 기대감이 만들어낸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은 12월의 입장과 변하지 않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상자산 정책 추진이 기대감에 못 미칠 경우 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 다시 재발할 채권 고금리 리스크. 최근 코인 시장과 글로벌 증시에 큰 하락 압력을 넣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까지 상승했던 미국 10년물 금리는 미국 물가지표를 확인한 이후 4.6%까지 후퇴하였으나, 저는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압박하는 하방 압력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계속 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낮게 만들며, 이에 따라 채권 금리에 계속해서 상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에 따라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우며 계속해서 높은 고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장기 채권 기간 프리미엄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로부터 비롯된 장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10년물 채권의 기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이 오르면 채권 금리 역시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이지만, 반대로 채권 금리가 계속 높게 형성되면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전반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현재 채권금리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은 제한되며 높은 수준에 고정된 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채권금리의 상승이 자산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네 번째 근거는 말라가는 유동성 환경입니다. RRP의 현재 잔고 상황을 보면 1월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는데, 그동안은 RRP에 약간의 잔고가 남아있었고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주입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RRP 잔액을 보면 잔고가 거의 고갈 단계에 이르려면서 118억 달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양입니다. 만약 RRP 잔고가 다시 상승한다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RIP 잔고가 소진된다면 잠깐의 유동성 주입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잔고가 고갈되며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연준의 RIP 잔고와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23년부터 RIP 잔고 감소로 인한 유동성 부양이 비트코인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RIP 잔고가 완전히 소진되면 시장을 부양하는 유동성 공급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서 하방 압력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멈춘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동성 공급처였던 RIP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상당히 긴축적인 유동성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 관점의 네 번째 근거입니다. 다섯 번째 근거는 일본 리스크입니다. 1월 24일 일본은행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정책 연설에 따른 시장 반응을 고려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월 14일과 15일 인터뷰에서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나란히 발언했는데 금융정책결정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확신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만약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다면 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근거, 하락 베팅이 증가하는 시장입니다. 옵션 거래소인 데리비트의 1월 31일 만기 옵션 거래량을 보면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풋옵션 베팅은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전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취임 직후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하락할 경우 현물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풋옵션을 해칭 전략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이나 고래들도 트럼프 취임 직후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보유하고 있는 롱 포지션에 대한 비중도 일부 익절하면서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하려는 물량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근거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코인 시장은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했으며 실제 취임 이후 셀더 뉴스 현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물가지표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연준은 1월에도 매파적일 것이다. 셋째, 채권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 넷째, RIP 잔고 고갈로 인해 금융시장 유동성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다섯째, 만약 일본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경우 상당한 조정 촉매가 될 것이다. 여섯째, 기관과 고래들은 이미 이 모든 리스크를 우려하여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는 트럼프 취임 직후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며 조정이 온다면 시장이 한 차례 기대감을 소화한 뒤 진정한 불장으로 가기 전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의 오늘 발언을 인용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공포의 통치는 끝났고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위한 혁신의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암호화폐의 해가 될 것이고 조정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앞으로 무조건 상승한다는 달콤한 말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시장 브리핑입니다. 100%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자료가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진정성만큼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의 실시간 관점을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지표는 제가 신청하신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는 웨이포스라는 지표입니다. 조정장에서 큰 하락이 왔을 때 언제 매수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래들의 매집 활동을 감지하여 차트의 황금 다이아몬드로 고래 표식을 남겨주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1월 13일 모포코인의 단기 저점에서 황금고래 매집 표식이 나타났고 17일까지 88%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오타 역시 13일 조정에서
황금고래 표식 이후 46%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비체인, 알고랜드, 이오스 등 여러 종목에서도 저점에 황금고래 신호가 발생하고 40% 이상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승률이 100%는 아니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신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특히 조정장에 대처하기 어려운 초보자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웨이포스 지표를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